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가까이 지냈던 가족이 악마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아주 끔찍한 일을 겪은 후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로 정신과 상담도 받아야 했어요. 문제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뿐인 저의 엄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시작되었죠. 어느 날 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아무래도 엄마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요양원? 무릎 다치신 거 거의 다 나은 거 아니었어?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빗길에 넘어져 슬개골이 골절되면서 무릎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군가는 엄마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를 모시겠다고 한 게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그때 사실 저는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싫어할 게 너무나 불보듯 뻔했거든요. 엄마가 수술하던 날 저와 병원에 간 아내가 그랬었어요. 노인네, 그러게 왜 비 오는 날 집을 나가서는 사람 귀찮게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 당신, 행여나 당신 엄마 병간호한다고 우리 집에 끌어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마. 알았어? 저는 아내의 도끼 서린 말에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단도리를 하더군요. 내 말 알아들었냐고. 만약 당신이 어머님 모셔오면 나 이번엔 정말 가만 안 있어. 저는 목에 메어져 있던 넥타이를 잡아 풀며 괜한 화풀이를 했네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다행히 제가 나서기도 전에 동생이 엄마를 자기네 집에서 돌보겠다고 모셔가줬으니 내심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동생에게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자금 100만 원을 건네기도 했어요.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요. 그랬었는데 엄마의 재활은 남들보다 더디었습니다. 6개월 정도만 합가해서 살면 그 안에 충분히 다 낫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새 1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 엄마를 오래 모시고 있자니 제가 동생네 눈치가 보여 갈 즈음이었죠. 제가 큰 아들인데 엄마를 내가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 꺼내질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거동 다 되시는 거 아니었어? 지난번에 엄마가 무릎이 좀 뻑뻑하고 조금 아프다고는 했어도 혼자서 산책도 나갈 정도로 좋아지셨잖아.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엄마 치매야 형.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저는 치매라는 말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사시던 분이었고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나오실 것 같은 분이 치매라뇨. 그동안 무릎 골절만 신경 쓰느라 엄마가 치매에 걸리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동생의 말에 저는 무척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럼 형도 동의한 걸로 알고 엄마 들어가실 요양원 좀 알아볼게. 그리고 엄마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면 나 이혼하려고. 뭐?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같은 인꼬 부부가 무슨 이혼. 그렇게 됐어. 기태야, 너 재수씨랑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은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제게 말하기 난감해하는 듯 했어요. 무슨 일인데 왜 말을 못해? 형, 그만 얘기하자.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미안. 그렇게 동생은 말을 아끼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왔고요.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내가 와서 말을 걸더군요.
표정이 왜 그래? 오늘 서방님 만나러 간다더니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는데? 설마 이제 우리더러 어머니 모시라는 건 아니지? 당신은 참, 당신한테 모시라고 안 하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해.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 서방님 만나고 와서 표정이 왜 죽상인데? 설마 돈 빌려달래? 아, 그런 거 아니거든. 기태가 언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 본 적 있냐? 도대체 넌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하냐? 참, 당신도 많이 변했네. 옛날에 순수하고 순하던 김지영 어디 갔냐? 뭐래? 아니면 혹시 동선에 이혼한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저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생 내가 이혼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런 모도 없는데 동생 내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게 신기했죠. 저는 그 순간 아내가 미래를 보는 초능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혼은 안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대체 어떻게 알았냐니까. 재수씨가 알려줬어? 어떻게 알긴 척하면 척이지. 그럼 엄마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것도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뭐야, 다 아는 거 아니었어? 엄마 요양원 보내고 나면 기태네 이혼할 거래. 엄마 치매래. 치매? 아내는 치매라는 말에 무척 놀라더군요. 저는 기태네가 이혼한다는 말이 더 놀라웠는데 아내는 엄마가 치매라는 말에 더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내는 엄마의 치매 소식을 들은 이후로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한다더니 물만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마다하고 식탁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미웠던 시어머니라도 미운 정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내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 했죠. 그 사이 저는 엄마를 만나러 동생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는? 진정해. 엄마 치매라는 거 확인하자마자 짐 싸서 나갔어. 뭐? 참, 재수 씨도 매정하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이 엄마 1년 동안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그럼 엄마는 누가 봐? 요양보호사. 근데 보호사님도 이번 달까지만 일하신다네.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일을 하겠다고 한 건지. 뭐 아무튼 그래. 들어가 봐. 엄마 봐야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요양보호사가 나와 인사를 했어요.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힐끔 보더니 시선은 TV에 고정한 채 제게 말을 거셨어요. 응, 성태 왔냐? 요새 집에도 잘 안 오고 뭐하고 싸돌아다니는 거야. 어제도 안 들어오고 그제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너 엄마가 말했지? 남자는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면 큰일 난다고.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보호사님도 있는데. 엄마, 나 결혼한 거 기억 안 나요? 응? 결혼? 그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왔으면 밥이나 먹어. 엄마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동생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생도 저와 다르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죠. 부엌에 갔던 엄마는 곧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더니 TV를 보더군요. 밥을 준다고 하시더니 금세 까먹은 모양이었어요. 저렇게 자주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 돌아오시고요. 어느새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다가오셨더군요. 성태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이고, 보약이라도 한 잔 해먹이던지 해야지. 안 되겠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자식을 챙기려는 엄마 모습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더군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결혼 후 내 가족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아들이라 더 죄송한 마음이 컸어요. 아내가 신혼 초에 시댁 일이라면 학을 떼는 바람에 엄마를 자주 찾아뵙진 못했거든요. 아내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 아내에게 맞춰주다 보니 엄마께는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런 병이 일찍 생긴 게 아닐까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죠.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게 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탓인 것 같았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를 등한시하는 아내에게 서운했고 착한 내 동생과 우리 엄마를 버리고 간 재수 씨에게 원망도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엄마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신다는 거였죠. 치매 진단 받았을 때가 딱 70이셨는데 그 나이 치고도 젊고 정정해 보이셨어요. 술에 취해 들어온 날 아내가 소주 한 병을 식탁에 꺼내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채워 제게 주고는 자신도 잔을 채워 한 잔 쭉 마시더군요. 그리고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제게 꺼냈어요. 어머님은 좀 어떠셔? 나 결혼한지도 모르더라.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여보, 그럼 어머님 우리가 모셔올까?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봐. 어머님 우리가 모셔오자고.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 모시기 누구보다 싫어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치매 걸리셨다며. 좀 짠하시잖아. 평생 혼자 사시다가 동선에 1년 계신 게 가족들이랑 산 전부이신데 우리가 모셔오고 돌봐드려야지. 그리고 당신이 동서 설득 좀 해봐. 이혼하지 말라고. 그동안 동서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 아니야? 내가 모실 테니까 서방님이랑 화해하라고 하면 동서도 마음 고쳐먹겠지. 사실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나서서 말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어머님 안 모시겠다고 뒤로 빠져 있었잖아.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동서네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말하겠어? 근데 이제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당신이 동서한테 가서 잘 설득해봐. 저는 아내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씨에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모시기 싫다고 학을 떼던 사람이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에 짠했는지 이런 큰 결정을 해주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꼭 안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아내 말대로 재수 씨를 찾아갔어요. 기태에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거절하길래 어쩔 수 없이 재수 씨하고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엄마는 우리가 모실 테니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이상했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당신 가족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저 무서워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전 더 할 말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재수 씨는 그 후로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전화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동선에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리가 나선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도 않네. 동서가 내 말 듣는 사람도 아니고. 우린 어머니 모시는데 신경이나 쓰자고. 아내의 반응이 좀 의외였습니다. 동선에서 엄마를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랑 재수 씨 사이가 친자매처럼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재수 씨가 엄마를 모시고 난 후부터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요.
게다가 이혼을 말릴 줄 알았던 아내가 동생네 이혼을 그저 두고 보자고 하니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내가 재수 씨랑 저 모르게 크게 싸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아내는 동선의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 언제 모셔오냐고 빨리 모셔오자고 성화였네요. 결국 동생과 재수 씨는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냥 엄마도 아니고 치매 걸린 엄마인데, 게다가 당신 신혼 초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당신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걱정 마.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나야 고맙긴 한데, 그래도 당신 언제든지 힘들면 얘기해.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미 요양원도 다 알아봤었고. 알겠어.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세상 어떤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나서겠어요. 재산 많은 노인이라면 몰라도 저희 엄마는 가진 거라고는 전셋집 뺀 돈 통장에 넣어둔 게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생활비로 이래저래 쓰여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신혼 초에 고부 관계가 안 좋아서 아내가 절대로 엄마를 모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 혼자 너무 과거에 연연해서 그동안 아내를 너무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했었나 싶더라고요. 엄마를 집으로 모셔오고 난 후 아내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도 워낙 깔끔한 성격의 엄마였던지라 그 비위를 맞추려니 잠시도 쉴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엄마 비위를 모두 맞춰주고 몸에 좋은 보양식을 해서 엄마에게 차려주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엄마를 집에 모셔온 첫날 밤 아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기억도 잘 못하고 저러고 계신 거 보면 너무 안쓰러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장모님? 우리 엄마. 나중엔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돌아가셨잖아. 저는 아내의 말에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엔 복수가 차서 밥 먹는 것도 불편해지신 장모님이었어요. 아내가 장모님 드린다고 소고기 죽을 만들어서 병원에 가져가려던 날 저희 엄마 실수로 소고기 죽을 쏟는 바람에 마지막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날 장모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실로 옮겨지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희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엄마는 실수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아내는 그런 엄마의 실수를 곱게 보지 않았었죠. 그때도 장모님 병고 안에 지극정성이었는데 지금은 그 대상이 저희 엄마로 바뀐 것 같았어요. 치매에 걸린 우리 엄마를 보면 짠하다는 아내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회사 휴직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주었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 엄마의 모습은 아주 깔끔했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좋아하는 구루프까지 말고 계셨죠. 아내가 해줬다고 하더군요. 머리에 저건 뭐야? 구루프. 어머님 가꾸는 거 좋아하시잖아. 치매 걸리셨어도 정신 돌아왔을 때 예쁘게 하고 있으면 덜 속상하실 것 같아서. 어때? 머리 예쁘게 됐어? 어머님, 머리 마음에 드세요? 저희 엄마는 머리엔 관심이 없는지 저와 아내만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우리 엄마 예쁘네. 엄마는 좋겠소. 이렇게 효부 며느리 있어서 앞으로 지영이 말 잘 듣고 지금처럼만 지내세요. 알았죠? 엄마는 제 말에 대꾸를 안 하셨어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나서 부쩍 말씀이 줄어든 엄마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와 아내를 꼭 안아주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방문을 확 열더니 제게 구루프를 냅다 던지셨어요. 못난 놈.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셨어요. 밥이나 차려라. 아내는 얼른 나가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를 모셔온 후로 아내와의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내 부모에게 잘하는 아내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저는 평소 자주 가던 회식도 줄이고 일찍 집에 들어가곤 했네요. 아내는 그 후로도 저희 엄마를 정말 꼼꼼히 잘 챙겨줬어요. 엄마를 모시고 매주 한 번씩 목욕탕에도 다녀오고 안마도 자주 해주었죠. 하지만 마냥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는 건 아니더군요. 한 3주쯤 지났을 무렵 회사에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태야, 엄마야, 너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지금이요? 저 지금 회사잖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지영이가 나한테 이상한 걸 자꾸 먹으라고 한다. 이상한 하얀 가루인데 내가 안 먹는다는데도 억지로 먹이려고 해. 네가 와서 얘 좀 말려봐라, 응? 저는 엄마를 일단 진정시켜드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 아내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하더군요. 치매 걸린 노인네 돌보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 어머님이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셔. 계속 고집만 피우시고. 당신이 많이 힘들지? 근데 엄마가 하얀 가루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야? 당신이 억지로 엄마한테 먹이려고 한다던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셔? 참, 이럴 때 보면 은근 정신 말짱하신 것 같단 말이야. 딴소리 하지 말고 하얀 가루가 뭐냐고. 당신 반응 왜 이래? 왜? 내가 뭐 못 먹을 거라도 드릴까봐? 당신 진짜 웃긴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얀 가루. 그게 뭔데 억지로 먹이려고 했냐고. 뭐긴 뭐야, 유산균이지. 당신 어머니 요새 변비 걸려서 화장실에서 맨날 끙끙거리시길래 약국 가서 가루로 된 유산균 사왔어. 알약으로 된 거 드리면 목에 걸리실까봐 일부러 달달한 가루로 사왔구만. 근데 당신 반응 좀 서운하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회사까지 쉬면서 이 고생을 하는데 어머님이 대체 뭘 어떻게 얘기하셨길래 당신 반응이 이래? 뭐 내가 어머님 해코지라도 했다고 얘기하셔? 그런 거야?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좀 겁이 잔뜩 나 있으시더라고. 그 유산균 드시라고 할 때 뭐 억지로 먹이고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봐요, 박성태 씨. 당신 어머니 치매야. 그런 노인네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으면 어떡해? 하긴 당신은 그때도 그랬었지. 아내의 마지막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은 우리 부부에게 금기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특히 아내는 그때 일을 입에 올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랬던 아내가 그때 얘기를 먼저 꺼내다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애 달래듯이 해서 드시게 해봐. 아무튼 당신이 고생이 많네. 우리 엄마 영양제까지 신경 써주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나저나 어머님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큰일이네. 어머님 그거 꺼내시면 안 돼요. 자기야 그만 끊어. 어머님 또 사고 치실라.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왠지 그날 아내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사과할 겸 치킨을 사들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서 있더군요. 거기 왜 그러고 있어? 어머님이 배탈이 나셨나 봐. 성태 왔냐?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성태야
저것이 나 죽으라고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내 말 맞지? 어머님 점점 이상해지시는 거. 말이 돼? 화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도 없는데 가두긴 누가 가둬? 엄마,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나오세요. 잠시 후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는 속이 불편한지 계속 배를 쓸었습니다. 배에 탈이 난 건지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군요. 아내는 엄마께 드릴 죽을 끓인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틈에 엄마가 저를 조용히 작은 방으로 끌고 가시더군요. 성태야, 너 내일 회사 안 가면 안 되냐? 큰며느리가 아무래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나한테 억지로 하얀 가루를 얼마나 먹였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탈이 난 거야. 엄마,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사람 듣겠어요. 저 사람이 엄마 변비 고쳐준다고 비싼 유산균 사온 거라던데 자꾸 사람 모함하면 못 써요. 제발 둘이 사이좋게 지내세요. 네? 으이구, 이 멍청아.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네 아내 말만 듣지? 내가 자식 헉 키웠다. 네 마누라가 날 모시겠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나 괴롭히려고 모시려고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뭐하러 엄마를 괴롭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면 엄마가 저 사람 괴롭힘 당할 짓이라도 하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됐어. 내 말 안 믿어줄 거면 너도 필요 없다. 저리 가. 귀찮아. 그날 밤 엄마가 먼저 잠들고 난 후 저는 담배를 태우러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피를 피우고 집에 들어와 담배 껍질을 버리려고 뒷베란다로 나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쓰레기 봉지 속에 수십 개의 유산균 껍질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내를 잡고 물었죠. 저거 뭐야? 뭐가?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베란다로 가서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나, 뭐야? 어머, 웬일이야? 어머님이 이거 다 드신 거야? 내가 드시라고 할 땐 그렇게 싫다고 하시더니 도대체 언제 이렇게 드셨지? 어머, 그래서 배탈 난 거네. 당신도 몰랐어? 집에서 엄마 모시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 당신 말 이상하게 한다.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CCTV도 아니고 어떻게 1분 1초도 안 쉬고 당신 엄마만 보고 있어? 안 그래? 내가 빨래 넣을 때 어머님이 몰래 드시고 여기다 버리셨나 보지. 참 어이없네. 그렇게 내가 하는 게 못마땅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회사 관두고 어머님 돌보던가. 내가 공치사 바란 적은 없지만 이런 취급 받으면서까지 당신 어머니 모실 생각은 없어. 그렇게 못 믿겠으면 요양원 보내드려야지 어쩌겠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됐어. 당신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 아내는 제대로 토라져서 안방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소파에서 자야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내가 방에서 나와 제게 담요를 덮어주더군요. 저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도 제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해주는 착한 아내였어요. 그런 아내를 다그치듯 물어본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죠. 저는 누운 채로 담요를 덮어주던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엄마 모셔오고서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 미안해. 아내는 그저 한숨만 크게 내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분이 풀린 것 같았어요. 참 마음씨 여리고 착한 아내였죠.
그런 아내에게 더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내를 더 믿고 엄마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모시는 날이 길어질수록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반면에 엄마는 아내에게 무척 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기 무섭게 달려와 제게 한다는 소리가 늘 이런 거였죠. 성태야, 나 배고파. 저것이 오늘 밥 한 끼도 안 줬다. 저게 나 말려 죽이려고 작정했어. 못된 년. 그러면서 아내를 쏘아보곤 했어요. 그럼 아내는 지친다는 듯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아휴, 우리 어머니 또 저러시네. 어머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드신 거 전부 읊어드려요? 그러면서 공책 한 권을 가져와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읽었습니다. 아침, 미역국 감자볶음 불고기, 점심 비빔밥, 저녁, 삼치전 고구마 줄기 연금조림 마늘장아찌. 됐어요? 아, 간식도 있네. 요플레 하나, 군고구마 2개, 붕어 아이스크림. 적어놓은 거 보니까 많이도 드셨네. 당신도 들었지? 앞으로 당신 어머니 뭐 드셨는지 궁금하면 이 공책 봐. 하도 어머니가 굶긴다고 하셔서 내가 오늘부터 공책에 적기로 했으니까. 아이, 뭘 이렇게까지. 우리 어머니 오늘 나보다 좋은 거 더 많이 드셨네. 아주 엄마 며느리가 우리 집 복덩이야. 어느 집 며느리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겠어. 안 그래요? 엄마는 진짜 복 받은 줄 아셔요. 실제로 집안에 생선 구운 냄새가 징동하는 걸 보면 아내가 적은 대로 드신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날로 심해지는 치매 증상 때문인지 엄마는 나날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요. 저는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아내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회사에 발이 묶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쓰레기를 버려주고 저녁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아내를 안아주는 정도였네요. 착한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아내를 욕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더군요. 그런데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깨닫기 2주 전쯤 기태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때 기태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형수가 고생이 많네요. 근데 엄마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그 말에 오히려 제가 발끈해서 아내가 쓴 공책을 가져와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호강하며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었어요. 고생하고 있는 아내의 공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 후 제가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2주 정도 출장 후에 집에 왔다가 엄마를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2주 만에 눈에 띄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거든요. 몸이 말라서 그런지 꼿꼿했던 등까지 굽어 보이셨어요. 2주 만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성태야, 나 너 없는 동안 진짜로 한 끼도 못 먹었다. 나 너무 어지럽고 힘이 없어. 저것이 너 없는 동안 나 굶기고 매일 때렸어. 이것 좀 봐라 여기. 성태야, 나 죽기 싫다. 엄마가 옷을 걷은 자리에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전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죠. 저는 아내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엄마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엄마를 부축하려 팔을 잡았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세게 잡으면 부러질 듯 가늘어져 있더군요.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제 팔을 잡은 아내의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이거 나!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엄마한테 또 속으려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병원부터 다녀와서 얘기하자.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진단에 또 한 번 기겁했어요. 영양실조, 그리고 타박상. 그게 엄마의 병명이었죠. 아내가 저 없는 사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신혼 초 3년 동안 아내가 하던 주장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당신 엄마 미쳤어. 악마라고. 나 이제 어떡해? 우리 불쌍한 봄이 어쩌냐고. 신혼 초 3년간의 합가로 아내와 엄마는 견원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아내가 엄마를 모신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절대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굳고 말렸어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제가 아내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을 테고 엄마가 이 꼴을 당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병원에서 엄마께 적절한 조치를 한 뒤 제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 타박상에 대한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학대를 의심하는 듯 했죠.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왔고 그 사이에 엄마가 이렇게 되었었다고요. 병원 측에서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확인부터 해본 후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간호병동에 입원시킨 후 저는 짐 몇 가지를 챙기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내가 굶긴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안 드신 거지.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 맨날 나만 보면 배고프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저렇게 마르도록 안 먹었다고? 그동안 당신은 뭐 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작정하고 굶어 죽겠다는 사람을 나더러 어쩌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엄마 몸에 여기저기 멍들고 상처난 거 병원에서 뭐라는 줄 알아? 이거 노인 학대 당한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란다.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혼자 자기 몸 때리고 난리 피운 거라고. 너 설마 일부러 우리 엄마 모시자고 했니? 엄마 데려다가 괴롭히고 굶겨서 옛날 그 일 복수하려고. 그 말에 아내가 순간 멈칫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더 다그쳤습니다. 말해보라고. 봄이 일 때문에 지금 복수라도 하는 거야?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역시나 싶더군요.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건 사고였다고. 엄마가 당신 시집살이 시킨 건 내가 인정을 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자식 둘 키우면서 자식들한테 집착이 대단하신 거. 그래서 며느리인 당신이 고생 좀 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랑 당신 몸 그렇게 된 거랑은 별개잖아. 안 그래? 닥쳐! 우리 봄이가 왜 죽었는데? 그리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전부 당신 엄마가 한 짓이야. 내가 그때도 누누이 말했잖아. 당신 엄마가 작정하고 날 차도에 밀어서 사고 난 거였다고. 사실 저는 결혼 직후 3년을 엄마와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엄마가 자주 싸웠어요. 엄마는 아내에게 잘해주었는데 아내는 제게 엄마의 흉을 보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빨리 분가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결혼 후 맹목적으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보다는 엄마 편을 더 많이 들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 알겠더군요. 엄마가 며느리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쓰레기통 놔두는 자리까지 정해주는 엄마였으니 다른 간섭은 말 안 해도 뻔했죠. 집안일로 아내를 구박하거나 음식 타박은 기본이었고
아내의 외모까지 트집 잡더군요. 아내가 쌍꺼풀이 진짜 예쁜 자연 미인인데 쌍꺼풀이 징그럽다며 생기지도 않은 아이에게 절대로 엄마 쌍꺼풀 닮으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말할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고부 관계를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다만 그게 별 효과가 없었을 뿐이었죠. 저는 스트레스 받는 아내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분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을 했고 아기 낳기 전에는 꼭 분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건 왜 꼭 세우고 나면 어그러지는 걸까요? 그 즈음에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가 인도를 걷다가 미끄러워져 차도 쪽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그때가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이었습니다. 경사진 인도 탓에 아내는 도로로 쭉 미끄러져 버린 거였죠. 그 바람에 아내는 차에 치였고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아내는 자궁이 파열되어 불임이 되고 말았죠. 아내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건지 병원에 병문안으로 온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살인마, 어머니가 죽인 거예요. 우리 봄이 어머니가 죽인 거라고요. 너 마취 덜 깼니? 왜 다짜고짜 헛소리야? 지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내놓고 별생 사람 잡는 소리를 다 듣겠네. 어머니가 저 밀었잖아요. 저더러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면서 밀었잖아요. 아니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 불임됐다고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영영 손주 못 봐서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그 뒤 장모님이 들어와 저희 엄마를 병실에서 쫓아냈고 아내와 장모님이 사고가 난 곳에서 목격자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의심하는 아내 탓에 억울함을 풀려고 함께 보안 카메라를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안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솔직히 증거만 놓고 보자면 아내의 말을 믿을 수도 엄마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만 엄마가 평소에 손주를 무척 원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네요. 그 사건은 제가 무리해서 분가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 시댁과의 왕래를 끊었었죠. 그나마 동생이 결혼하면서 재수 씨와는 연락하고 지냈지만요. 그랬던 아내가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에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닌 것만 같았죠. 당신 엄마 완전 미쳤어. 알아? 그걸 당신이랑 서방님만 모른다고. 그래 맞아. 나 일부러 어머니 모시자고 했어. 그동안 내가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다고. 근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 당신 엄마처럼 태생이 악마가 아니라서. 마음에 걸려서 못된 짓도 맘 편히 못했다고. 역시 내 생각이 맞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유산균 수십 봉 먹인 것도 당신 짓이겠네. 나 없는 동안 우리 엄마 흠씬 두들겨 패니까 기분 좋았니? 우리 엄마 굶겨서 죽어가는 거 보니까 재밌었어?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안 그랬어. 솔직히 막말로 증거 있어? 내가 때리고 굶겼다는 증거 있냐고. 당신 엄마가 나 차도로 민 적 없다는 말은 끝까지 믿어주더니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는데? 그거 알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사람만 바뀐 거. 그만하자. 당신이란 여자 알면 알수록 정 떨어진다. 당신 이거 고부관계 불화를 떠나서 폭행죄야 학대죄야. 알아? 당신 그러다 천벌 받아. 천벌? 천벌은 당신 엄마가 받아야지. 말로 그래봤자 난 아무 죄도 없어.
억울하면 증거 잡아서 고소하면 되겠네. 이죽거리는 아내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챙긴 짐을 들고 나와 버렸어요. 병원에 들러서 엄마 식사를 챙기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없더군요. 솔직히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라 아내의 행방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3일 후 엄마가 퇴원을 하셨고 저는 급한 대로 엄마를 방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당분간 집에 요양보호사를 불러 엄마를 돌보게 할 참이었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엄마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식사도 잘하기 시작하셨고 언제 그랬냐는 듯 살도 조금씩 붓기 시작하셨어요. 걔 얼굴 안 보니까 이제 살만하다. 앞으로 너랑 나랑 둘이서만 살자. 그래 줄 거지? 저는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가끔씩 CCTV를 확인하며 엄마가 잘 있는지 보았어요. 요양보호사님과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른 점도 없었고 식사도 잘 하셨어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짐을 가지러 들리겠다고요.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를 챙겨오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날 저녁 빨리 퇴근하려고 하는데 업무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늦게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집에 와 있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퇴근길에 CCTV를 확인해 보았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엄마의 옷을 모두 가위로 난도질 해놓은 그 사람은 악마와 다름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말에 저는 사지가 마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눈을 CCTV 화면만 고정한 채로 현관문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열고 들어가자 CCTV 화면 속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뛰쳐나왔는데 걸치고 있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어요. 성태야, 나 좀 살려다오. 저 여자가 내 옷을 다 잘라놓고 날 또 때렸다. 엄마는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누더기가 된 모습으로 서럽게 우시더군요. 거실에는 잘려진 엄마의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아내는 혼이 쏙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 어떤 표정도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공포심마저 느껴졌어요. 성태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얼른! 저 미친 것이 오늘 아주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모양이다. 이참에 아주 깜빵에 넣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엄마가 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그 순간 저는 엄마에게서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전화한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건 엄마잖아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너도 봤잖아. 큰애가 한 짓. 다 봤죠. 그리고 다 들었고요. 대체 왜 그랬어요? 지영이한테 대체 왜 그랬냐고요? 엄마, 보미한테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네가 대체 뭘 봤다고 그래? 성태야, 나 네 엄마야. 치매 걸린 불쌍한 네 엄마. 엄마, 치매 걸린 건 맞아요? 어떻게 치매 걸린 사람이 이래? 대체 왜 그랬어요? 지영이한테, 아니, 저한테 왜 그랬냐고요? 저는 엄마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태어나서 엄마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쳐본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집에 오며 본 CCTV 화면 속 장면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옥장에서 옷을 꺼내와 가위로 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아내에게 뱉은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랑 성태 언젠가는 찢어놓는다고. 진작에 이 옷들처럼 갈갈이 찢어놨어야 했는데. 그 옷 찢어놓고 또 저한테 덮어 씌우시게요? 유산균처럼요? 아니면 독하게 굶어가면서 스스로 본인 학대해놓고 제가 한 거라고 꾸민 것처럼요? 그래. 두고 봐라. 성태가 이거 보면 앞으로 너랑은 상종도 안 할 거다. 지 새끼 일어놓고 용케도 끈질기게 붙어있더니 꼴 좋네. 어머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손주까지 죽여가면서 저 불임 만들고 당신 아들이랑 헤어진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좋다 마다. 그러게 15년 전에 애초에 결혼 안 했으면 좋았잖아. 남자가 내 아들밖에 없니? 그러게 왜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내 손주를 죽이게 만들어? 이제야 실토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악마세요. 동서한테도 저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셨죠? 제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러니 착한 동서도 치를 떨고 도망갔죠. 도대체 아들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아들들 건드려서 어머니가 얻는 게 뭔데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아무튼 오늘부로 너랑 나도 끝이겠네. 그러면서 엄마는 또 여기저기 가구로 달려가 몸을 부딪히기 시작하셨어요. 그제야 엄마 몸에 생긴 멍의 이유를 알았죠. 그동안 아내에게는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내와 단둘이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왜 아내가 시어머니인 엄마를 맹목적으로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애미 눈앞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 저 만지지 마세요. 엄마라고 부르기도 끔찍하다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당신 말 안 믿어준 거 전부 내 잘못이야. 당신 가슴에 피 멍들게 한 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포미도 당신 몸도 내가 죽을 때까지 사죄할게. 차마 염치가 없어서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그냥 전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자 멍한 표정이었던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더군요. 12년 전 세상을 떠난 아기 생각도 나고 그동안 몹쓸 짓을 당한 아내 생각을 하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성태야, 네가 전현한테 홀려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거 다 제가 그런 거야. 저는 조용히 CCTV 카메라 위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엄마,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요? 재수 씨도 엄마 때문에 나간 거예요? 대체 우리 형제한테 왜 그랬냐고요? 엄마는 쉽게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보통의 부모라면, 엄마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태랑 저한테 왜 그러셨냐고요? 우리 엄마 자식이잖아. 그런데 왜? 누가 내 자식이야? 엄마가 목청이 터져라 소리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누가 내 자식이야? 너도 기태도 내 자식이었던 적 단 하루도 없다. 아내도 저 못지않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날 억지로 데려다가 이 집에 들여앉히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인두껍을 쓴 괴물이 되진 않았을 거다.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날 괴물로 만든 거라고.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닌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의 엄마가 새엄마라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를 네 아빠가 끌고 가서 임신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 온갖 창피 당하게 하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꼬셔서 데려가 놓고는 정작 임신한 내 새끼는 못 낳게 했다.
나는 중절 수술밖에 하고 자기는 정관 수술 받았지. 나는 그냥 니들 엄마 역할 하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었어. 그럼 내가 내 새끼 잃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냐? 엄마는 서럽게 우셨어요. 생전에 아빠는 무척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것을 넘어 무척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 밑에서 자랐다면 숨이 막혔을 텐데 그래도 우리 형제에겐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를 단 하루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니 너무나 비통했어요. 나는 평생을 니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니들은 내가 치매 걸렸다고 하니 요양원부터 알아보고 그러니 내가 어쩌겠어. 니들 이혼시키고 다시 내 품에 끼고 살아야 나도 살지 않겠니? 헛소리하지 마세요. 동서는 당신이 아플 때부터 당신을 모셨어. 그래, 당신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럼 나한텐 왜 그런 건데? 불쌍한데 내 아이한테는 왜 그랬냐고. 그건 네가 과거 나처럼 될까봐, 나처럼 비참하게 살까봐. 당신은 그저 아버님을 향한 원망을 자식들하고 나한테 풀었던 것뿐이야. 정작 비난해야 할 당신 남편한테는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내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고요. 엄마도 짐을 챙기더니 나가려 하시더군요. 차마 붙잡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라. 네 동생 안 찾아가니까.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저는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집으로 불러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동생도 무척 충격을 받았죠. 끔찍할 정도로 못되고 불쌍한 사람이었네, 우리 엄마. 그런데 형, 나 엄마 찾고 싶어. 엄마 보면서 묻고 싶어. 정말 내가 그렇게 미웠는지. 저는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지만 한동안 엄마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름쯤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부고 소식이었죠. 왕복 4차로의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씁쓸한 죽음이었어요.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 식장 안이 휑하더군요. 그나마 엄마의 외가 쪽 식구들이 몇 분 오셨는데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 뿐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외가 쪽 식구들과 왕래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외가댁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만 받고 돌아온 적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집안에서도 반기지 않는 외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외조부님께 수치심을 안겨준 창피한 딸이었는지도 모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짜 악마는 아빠였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빠가 만들어낸 악마였고요. 장례식장엔 아내도 재수씨도 오지 않았더군요. 씁쓸한 장례식이 치러지고 난 뒤 아내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을 동생과 나눈 뒤 아내 편에 모두 보내주겠다고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엄마의 보험금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겠다고 했죠. 아내에겐 어떠한 답장도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건 아내가 어디에 있던 지난 기억과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누구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도 술 한 잔에 기대어 긴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언젠가는 제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